자, 문화다큐 특별한 만남. 오늘 초대한 분은요, 바로 만화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셨던 분들은 대부분 공연 예술이나 음악이나 영화 이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마 만화가를 모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해서 만화라는 장르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은 이 만화는 정말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만화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동안 한국 만화의 발전을 이끈 주역 중에 한 분이시고 현재 한국 만화가 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만화가 김동환님을 모셔봤습니다. 그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예전에 만화 봤던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가 김동화. 1969년 김기백 권영섭의 문화로 만화계에 입문한 그는 75년 소년 만화 나의 창국으로 정식 데뷔했다. 순정 만화로 소녀 팬들을, 명랑 만화로 어린이 독자를 사로잡은 만화가. 김동환은 가장 한국적인 캐릭터로 성인 팬까지 확보하며 만화 대중화에 앞장섰다. 한국 만화의 고급화, 독자층의 다변화. 이 만화도 내보내자. 우리의 실력 충분하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입니다. 한국 만화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꿈꾸는 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을 한국 만화의 가능성을 말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누구나 어렸을 때 우상을 만날 때는 그게 그 감동이 커서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의 만화를 보면서 와, 이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화를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성인이 돼서 뵈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이 자리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네. 한 40년, 50년 전에 나온 그 만화들이 여기 전시가 돼 있거든요. 예. 이 만화들 보면 제가 꼭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 아주 네. 어렸을 때 만화 가게 가서 여기 있는 작품들을 갖다가 그때 보고서 예. 아마 이 그때 본 감동이 제가 지금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그 동력이 됐지 싶은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네. 그때 당시 아주 그 재미나게 봤었던 그런 예. 그 작품들, 선생님들을 갖다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어가지고 예. 책이지만 정말 그 작가 선생님 뵙는 것 같은 그런 또 저도 네. 감동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고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아, 내가 보고 싶은 걸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고 한 번 보면은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보니까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 진짜 그때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나네요. 예, 그리고 네. 그 시절에는 우리가 국민들이나 네. 또 학생이나 어린이한테 그 유일한 어떤 그 꿈의 공간이 만화 가게였었어요. 예, 예. 당시 뭐 텔레비도 없던 맞아요. 시절이고 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정보 매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기 네. 때문에 네. 어른들은 신문을 보고 네. 네.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그 살아왔었는데 네. 정말 이 시대는 그 만화라고 그러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줬고 또 어떤 그 뭐 꿈의 세상이었었는지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만화 이거 데뷔라고 해야 돼? 입문? 네, 뭐, 데뷔라고 네. 하죠. 언제셨어요? 1975년이요. 75년에 예. 작품 이름이 나의 창공이라고 네. 1차 대전 때 그 비행기 만화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선생님 그 만화를 본 건 이제 80년대 네, 들어서면서였던 그렇죠. 예, 것 같은데 그때
내놓으셨던 작품이 어떤 거였죠? 그 무렵에 했었던 거는 이제 그 여성 만화요. 네네. 이제 순정 만화라고 네. 부르기도 하는데 뭐 내 이름은 신디라든가 네네네. 우리들의 이야기, 예. 요정 핑크 예. 뭐 이제 그런 작품들이 예. 1980년 초중반에 네네. 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작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성 만화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 때 순정 만화라고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성의 감성을 많이 잘 읽어내야 되고 또 표현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성이신데 어떻게 그거를 잘 이렇게 소화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예. 그 관심이라든가 성향도 있었겠죠. 네. 섬세하다든가 뭐 그런 성향도 있었겠지만은 저희 그 집사람은 또 같은 그 만화가의 네, 잘 한승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네. 그 한승원 씨의 도움이 굉장히 컸지요. 아. 많은 어떤 그 수정도 받게 되고 네. 많은 쪽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되다가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 우리들의 이야기는 두 분이 공동 그으로 네네. 집필하신 거죠, 예, 예. 만드신 거죠. 그 어떻게 그 소재나 이런 걸 잡으셨어요? 그 작가는 만화가는 그 시대 가장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작품의 소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원래 그 기획을 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이야기가 한 권, 중학교 때 이야기가 한 권,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한 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자. 근데 네. 나중에 어렸을 때 아주 친했던 사람이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 만난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내 이름은 신디하고 아카시아 저희가 네.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내용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디, 내 이름은 신디라고 그러는 거는 네, 당시 이제 그 여고시대라는 네네. 그 여학생들 그 잡지에 연재됐던 건데요. 아, 굉장히 인기 있는 잡지였죠. 네네, 그때 예. 그랬었죠. 예.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다가 되지 못한 음. 말하자면 용이 되다가 용이 못된 이무기처럼 이제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신디라는 이름은 그 잡게 된 건데요. 네. 말하자면 이제 그 내용도 어떤 그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꿈이 있었을 거고요. 네네. 그 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나가게 되다가 결국은 내가 생각했었던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네. 이제 어떤 그 자기 생활을 찾아가는 과정, 음. 그다음에 아카시아라고 그러는 거는 아무튼 저는 그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옛날에 만남이 그때 맺어놓은 인연이 네. 현대에 이제 다시 그대로 그 사람들이 네. 인연대로 또 만나가지고 전생이라고 그럴까요? 또 아니면은 윤회 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때 당시 주제로 해갖고 쓴 그 작품이었었죠, 아카시아가. 네. 요정 핑크라는 작품이요. 네, 예, 네, 지금 네. 그거는 제가 내용이 꽤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꼬마 숙녀가 아주 멋있는 숙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면서 네, 어떤 평범한 남성과 예, 예. 예, 사랑도 주고받고 그러죠. 소녀 만화에서 처음으로 이제 명랑성을 집어넣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 그러면 그 어떤 그 판타지죠. 네네. 그 판타지를 갖다 이제 집어넣어서 그 하게 된 게 이제 요정 그 핑크였었는데, 그건 뭐 그린우드라는 그 이제 요정 나라에서 네네. 아버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가 싫어서 네. 말하자면 이제 지구로 도망을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주에서 네. 지구를 올 때는 네.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변신이 가능한 그런 그 요정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약간 좀 요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키인가 뭐 이런 것도 뭐 있었고요. 일본에서 뭐 그런 것들. 예. 보물섬이라는 이게 두꺼운 이렇게 네, 만화 연재 그 잡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거를 갖고 있는 친구는 너무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연재가 됐던 만화죠. 네, 요정 핑크. 예. 지금은 그런 만화 잡지가 거의 없죠.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발표가 많이 되면서 이제 그 많이 줄었죠. 어쨌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정이라는 거는 좀 환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뜻하고 네. 예, 뭔가 이렇게 얼굴에 만연에 웃음이 지어지는 미소가 생활이 지어지는 생활이 재미나져요. 네. 우리가 숲길을 갈 때 음, 단순히 나무만 있다, 음, 꽃만 있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저 나무 그 구멍 속에 음. 다람쥐도 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요정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재미날까라는 걸 생각을. 네. 우리 생활이 굉장히 그 재미나지 않겠어요? 만화가 이제 다른 어떤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림이 들어가지만 네. 그래도 또 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면에 맞게 세밀한 묘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사라든가 그 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약간 또 종합 예술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주안점은 어디다 두세요? 예. 만화는 그림과 글로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거죠. 그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갖고 나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어디에선가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호기심이 가장 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호기심이 왜라는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만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를 갖다가 그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도시에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이것이 농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그 적합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갖고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림이 됐든 글이 됐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세계가 작품 속에 반영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작품을 보면은요, 굉장히 따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머도 정말 잘 표현을 해내셨고,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셔야 되고, 글도 쓰셔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도 담으시면서 유머까지 녹아내시려고 하니 참 그야말로 종합적인 그 종합 예술을 다 소화를 하셨어야 된 거잖아요. 네. 예. 어떤 좀 내 작품은 이거는 꼭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늘 그 생각하는 거지만은 우리 네. 그 시대, 우리 그 사회에 보면은 감각은 넘쳐나죠. 네. 아주 보면 자극적이고.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감각보다도 감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감동을 느끼고 또 어느 뭐 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느 그 뭐 시골길이라든가 가면서 그 감동을 느낀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간들이 또 그 환경이 굉장히 그 행복하게 될 건데 우리가 너무 그 감각적이다가 보니까 돌아서면은 좀 허무해지기도 하고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제가 또 그 부분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예, 예. 그 사물을 보고 예.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찾아내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 권 나오기까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독자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하면 또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아, 그쪽은 그래요? 뭐 1년에 한 권 정도 나오니까요. 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통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늦는 편이었었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작가는 일단 작업에 착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질 때까지는 네. 24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작품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만큼 보람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글을 쓴다는 게 힘드냐면은 어느 날은 하루 왼종일 책상 위에 앉아 있는데 단 한 페이지도 못 쓸 때가 있어요. 참 고통스럽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앉아 있는데 정말 그때는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도 한 잔도 그거 못 쓰다가 그러다가 정말 그 뭐 마감 바로 전에 그 글을 쓰게 돼 글이 이제 마침 또 이제 그때 그 나와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그
그 기쁨이라는 건 또 굉장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참 잘난 사람이라는 뭐 생각도 들고 네네. 이제 그때만큼은 그렇죠. 아주 예, 짧은 예. 시간이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찾아낸 글, 어렵게 쓴 글을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가 정말로 생각했었던 풍경이 있잖아요. 네네. 또 그런 구도가 있을 거고요. 뭐 모든 그림에 다 그런 게 맞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고 더 아름다운 또 구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그때 또 그 기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늘 고통이지만은 또 늘 기쁨이기도 해요. 창작이라는 그 생활이. 우리나라 만화는요, 일본이나 뭐 일본 만화 제가 많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 미국 쪽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비극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럴 거예요. 예. 사실 저희 만화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참 많지요. 예. 이를테면은 만화를 그러니까 만화를 안 본다 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꼭 공부를 할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 만화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그 왕따였었어요. 만화만 안 보면 못 보게 하면 아이들은 다 공부할 거고 다 착해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실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오해의 시대가 있었고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뭐 통제라든가 무슨 뭐 사전 검열이라든가 일본은 이미 50년 전서부터 거침없이 이 만화를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심의라든가 무슨 뭐 검열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없이 작가의 온전한 어떤 그 창작력에 의해서 그 작품들이 네.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50년 동안 쌓이고 50년 동안 발전해 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상당히 질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침없이 정말 작가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싶은 걸 마음대로 그렸으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만화는 그 50년 중에서 40년 이상을 검열과 통제를 갖다가 네네. 받으면서 예. 우리는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만화는 최소한 3번 이상 이 한 권의 만화가 그 발표될 때 최소한 3번 이상의 검열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누더기가 되고 그림이 누더기가 됐죠.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교육, 영어서부터 한문까지, 뭐 수학, 무슨 뭐 과학이라든가 모든 그 교육은 만화 참고서가 나올 정도로 그 굉장히 많은 그 학습 만화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그 만화를 또 사주게 됐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어머니 만화 단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만화 못 보게 했어요. 당신이 보시고 만화가 이래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만화를 안 봤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선생님도 무조건 되고 만화를 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무조건 되고 만화를 못 보게 했었고 우리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젊은 학부모들은 만화 세대란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만화를 봤는데 참 행복했고 참 재미났고 참 즐거웠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그 뭐 나쁜 일들은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책을 만화를 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아주 그 큰 다행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만화가 협회장으로도 계시고요. 예. 앞서서 이제 그 변화도 얘기를 해주셨고, 뭐 일본 만화라든가 인터넷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협회장으로서 지금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저는 그 한국 만화가협회 회장으로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만화 이제 고급화다. 말하자 그러면은 과거에 여기도 보면은 알지만은 참 책의 어떤 그 형태라든가 질이라든가가 참 열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사실은 예쁜 그릇에다가 그 재미난 얘기를 담으면은 더 재미날 수 있는데 네. 너무 이제 인쇄술이라든가 종이의 질이라든가가 그 나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선은 아주 우리 그 만화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릇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국 만화의 고급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나오는 책들은 아주 좋은 종이에다가 좋은 인쇄에다가 하드 카바로까지 또 네. 그 올칼라로 이렇게 그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됐다고 치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독자의 다변화죠.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와 또 청소년들만 볼 수 있는 그 만화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독자, 말하자면은 주부들이 볼 수 있는 만화, 또 직장인이 볼 수 있는 만화, 또 40대, 50대가 볼 수 있는 만화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양한 만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신문에 그 빨간 자전거라는 그런 네네. 만화도 하게 된 게 사실은 어른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신문에 이제 연재를 했었던 거죠. 또 지금 허영만 씨가 뭐 꼴이나 아니면 식객 같은 것도 네네. 어른들이 그 신문을 통해서 또 만화를 접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어른층을 갖다 우리가 독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국 만화의 세계화. 그동안 우리는 일본 만화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나 미국 만화까지 50년 동안 많은 만화들 갖다 수입을 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 만화는 내보낸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 만화도 내보내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실력 충분하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된다. 특히나 현지화하자. 말하자면은 우리가 터키라고 그러면 터키 문화에 맞는 이야기, 터키 사람을 그 베이스로 한 어떤 그 캐릭터, 또 그 배경, 또 그쪽의 이야기 해서 터키에 맞는 만화, 또 베트남에 맞는 만화, 또 뭐 유럽에 맞는 만화 이런 식으로 그 현지화에 우리가 조금 그 관심을 둔다고 그러면 우리 만화가 일본 만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뭐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요 세 가지가 저희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고요. 만화의 모든 것이 있는 곳,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 여기가 한국 만화 100년에 대한 그 그림들이 쭉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100년 전의 그림이고요. 요게 지금서부터 50년 전의 그 만화 그림이고요. 지금 이제 요 달려라 하니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0년, 30년 전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이희재 씨 만화인데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그림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렇게 지금 이제 2009년 현재는 이제 요런 그 캐릭터로 그 나오게 됐던 거죠. 공포의 한국 만화 1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어린 시절 즐겨 읽던 만화책들의 집합소. 이곳에서 김동완은 다시 소년이 된다.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곳. 이 보물섬이 창간되게 벌써 17년이 되네요. 네. 뭐 허영만 씨, 또 이현세 씨, 또 뭐 이희재 씨, 하여튼 뭐 우리 그 아주 출중한 작가들이 이 보물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나오게 됐죠. 네. 정말 이름 그대로 정말 우리 한국 만화사의 보물 같은 잡지였습니다. 네. 이 아주 뭐 보물섬은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그 작품이죠. 아련한 추억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유년 시절. 많은 이들의 유년 시절을 따뜻하게 해준 김동화의 만화도 이곳에 전시돼 있다. 작은 구멍가게 안은 어떨까? 여기는 옛날 가게네요. 네. 정말 타임머신 타고 한 30년 뒤로 왔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옛날 생각에 머금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이곳엔 정겨운 만화방과 어린 시절을 따뜻하게 물들였던 만화 속 주인공들이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골목길이었어요. 그랬죠. 예. 큰 운동장보다 그게 더 재미를 났었고. 난 진짜 이런 데 오면은 그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네. 마치 우리 그 동네 온 것 같고 또 이렇게 만화 주인공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 세상 같고 네,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를 찾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그 만화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늘 만화가 왜 필요한지를 늘 역설해 주셨고요. 또 많은 후배들에게도 만화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과 용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김동완 선생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원이 되기까지의 정말 많은 꿈을 담아주신 분이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의 한 분이시죠. 정말 근데 이 만화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곳도요. 사실은 벌써 이렇게 지금 여기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곧 개관될 곳이라면서요. 단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요. 예. 근데 저희는 사실은 건물이 큰 게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네. 이 공간은 한국 만화의 요람이고 둥지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날개짓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 건가. 네. 뭐 결국은 세계죠. 네. 네. 그런 어떤 캠프가 마련됐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도 정말 예쁘던데요,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만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이 박물관은 11월에 개관을 한다고요. 예, 정식으로요. 네. 그리고 또 만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도서관에 오시면 뭐 언제라도 언제든지. 옛날 만화서부터 현대 나온 만화까지 또 네. 외국의 만화들까지 언제라도 예, 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손잡고 오셔도 딱 좋겠네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네. 재미난 게요. 네. 아빠가 보던 만화 있고 엄마가 보던 만화 있고 요즘 아이들이 보는 만화를 여기 오면은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어떤 그 서점이라든가 일반 그 뭐 만화 전문점에 가면은 요즘 만화밖에 없지만은 여기 오면 이제 뭐 30년 전, 40년 전 만화까지 네. 여기는 있는 거예요. 김동화 특별전이 마련된 2008 부천 국제 만화 축제. 많은 관심 속에 그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등. 한국적인 캐릭터를 전등갓에 담아 불을 밝히니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상상 속에 존재하던 요정 핑크의 집은 깜찍하고 앙증맞다. 어른 만화 기생 이야기 속 인물들도 아름다운 한복의 자태를 뽐내며 관객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엄마 손을 붙잡고 온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행복을 가득 전해준 김동화. 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에겐 더없이 소중하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한지를 통해서 한국적 표현을 했던 게 이제 인상이 깊었고요. 그림들이 너무 예쁘고 뭐 등도 그렇고 또 등에 이렇게 슬퍼니 투사된 기생도 그렇고 사람을 홀립니다. 아니, 그 전시회를 갖고 나니까 아주 준비하는 과정이 힘도 들었지만 아주 재미있었고 즐거웠었고 또 마침 제가 올해 만화가 데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만화와 함께 사셨는데 중간에 슬럼프가 없진 않으셨겠죠. 더더군다나 이 창작열을 좀 짓밟는 그런 검열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같이 했었던 많은 그 작가 또 뭐 친구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둘리를 그린 김수정 씨라든가 뭐 허영만 씨, 뭐 이은세 네. 씨, 뭐 이희재 씨, 뭐 최신호 씨, 뭐 이진주 씨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작가들인데 실제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을 갖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슬럼프라든가 갈등은 참 힘들어요. 그거는 90년 그 후, 90한 그때 한동안 참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어떤 보람도 없고 기쁨도 네. 없고 네.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고 우연하게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후로 그 다음날 나흘 동안을 갖다가 계속 그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고 그때 생각한 게 네. 우리 거 하자. 난 여태까지 우리 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었어요. 네. 학교 다니면서 배웠고 뭐 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책에서도 우리 게 좋은 거라고 그러고 많은 그 지도를 받았는데도 네.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 한국적인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밤을 새워서 계속 연습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새벽까지 막 연습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낙서 비슷하게 했는데 뭔가는 쫙 하는 어떤 그 느낌이 와요. 이렇게 보니까 꼭 눈 같아 제가 막 옆으로 막 이런 그 선을 쓰는 게 네. 눈처럼 보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동그란 눈을 그리니까 얼굴이 길어지고 턱이 빼죽해지고 네, 목이 네. 길어지고 등신이 길어지는데 그렇죠. 눈을 옆으로 하다가 보니까 턱이 둥글게 되고 예. 턱이 둥그니까 목이 짧아지고 전체적으로 키가 짧아지고 우리 한국 여인의 몸매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한국 여인의 눈매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림을 제 나름대로 찾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훈련 겸 해가지고 22꼭지의 단편을 쓰게 됐어요. 그게 이제 못난이라는 작품인데 네. 저는 그 못난이라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예뻐도 우리는 못난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미워도 못난이라고 했고 네네네. 아주 예쁜 아이한테 보면 아주 너무너무 예뻐서 이쁜이가 아니라 이쁜이보다 더 이뻤을 땐 못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못난이 그러면 너무 이쁘다는 소리고 에이구 이 못난이 그러면 밉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그 제목을 갖고 22꼭지에 우리 그 한국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됐고요. 그게 22꼭지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림에 좀 더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황토빛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잡지에 연재 만화를 하게 됐죠. 딸아이가 8살서부터 18살이 되는 10년 동안의 이야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을 묘사를 했는데 황토빛 이야기라는 게. 딸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것만큼 엄마도 변하죠. 딸아이가 이성을 그리워할 나이가 됐을 때 혼자 사는 엄마도 뭔가 허전한 마음 갖게 되는 거고 또 이성을 또 그리워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엄마하고는 조금 다른 엄마도 주장할 수 있고 엄마도 그리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엄마도 먹고 싶은 거 먼저 드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엄마의 어떤 그 모습 그건 뭐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느꼈었던 우리 한국의 엄마들한테 느꼈었던 아쉬움일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엄마, 어머니라는 소리를 하면 눈물부터 나나요? 누구라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TV에서 보던 누구라도 엄마 얘기할 때는 우선 눈물부터 흘리면서 얘기할 정도.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너무 우리들한테 희생만 많이 하시고 네, 네. 자기 주장 안 하시고 네. 뭐 이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뭐 조금만 저의 반발. 뭐 제 작품 속이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우리 한국 엄마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발표된 게 언제였죠? 그게 이제 1990년 중반 정도가 되죠. 그때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때였네요. 네, 예. 네, 그 작품은 실제로 음. 우리 그 한국에서도
아주 그 좀 문제작으로 좀 인정을 받았고요. 네. 후에 그 작품이 그 프랑스라든가 일본, 스페인, 이태리, 미국 또 뭐 그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번에 뭐 베트남까지 지금 그 세계로 나가서 세계 독자들한테 상당히 그 사랑을 네. 받고 이제 뭐 그런 그 작품이 됐죠.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랑을 받으셨다가 그것과 또 연계해서 그 화풍도 변하신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서편제 영화 본 이후로. 근데 이 그림의 화풍을 바꾸는 게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사실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멜로드라마를 했던 연기자가 액션을 연기를 한다든가 그 시대물을 연기하는 것처럼 많이 어렵죠. 특히나 이제 그림체를 갖다 완전히 아이들이 좋아하던 그림에서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역시나 또 마찬가지로 많이 어렵고요. 근데 그런 과정은 또 하나의 도전이니까 저희가 작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활력이 돼요. 상도 받으셨죠? 99년이었나요? 아시아 만화 대회에서 네. 어떤 작품으로 황토빛 이야기요. 황토빛 이야기로. 아, 그러셨고. 그건 이제 아시아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당시 지금 이제 세계 만화가 대회가 됐는데 당시에는 아시아 만화가 대회였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작가들이 모여서 뭐 우정도 나누고 뭐 세미나나 또 어떤 주제를 놓고 또 서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전해 나왔었던 작품 중에서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아시아 만화가의 이름으로 주는 그 상이었었죠. 이 빨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는 단행본이라든가 월간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연재를 하시고 발간을 하시다가 그 일간지에 연재를 하실 때는 또 많이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예, 이렇게 내보야 된다는 게. 한국에서 아마 그 처음이고 거의 세계에서도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컷 만화는 신문에 늘 실렸는데 네네. 뭐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만화가 일간지에 실린 예는 네. 뭐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스포츠지에는 예, 이제 많이 예. 실리고 있죠. 그랬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른들은 어른들한테 만화 보여줘야 되는데 단행본을 만들어서 사서 보라 그러면 안 사면 끝이고 예. 또 어른들을 위한 뭐 잡지가 이렇게 뭐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그 신문에 빨간 자전거가 연재되면서 굉장히 많은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70 이상이 된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들한테 한 700여 통의 제가 그 팬레터를 갖다가 받았어요. 뭐 50대나 60대나 40대는 뭐 그건 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만화를 자기네들이 애들만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봐도 볼만하구나. 그게 뭐 재미난 게 그 여자분들이 그 시대만 하도 여자분들이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뭐 용인에서 누구 할머니, 뭐 아니면은 뭐 제천에서 뭐 누구 할머니,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편지 같은 것도 제가 그 많이 받고 그래서 실제로 그 후에 많은 어른들이 또 관심이 좀 더 또 이제 지대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꾸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 앞서 얘기하셨던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 고급화라든지 대중화, 세계화라든지 뭐 층의 다양화,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네, 지금 들어보니까. 현재 예. 우리가 과거의 40년이 굉장히 어려웠지. 네. 뭐 그 후에 한 10여 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만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세계의 어떤 그 만화계에서 불화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잘 되고 있어요. 수십 년을 그린 그림이지만 오늘도 김동환은 연습에 한창이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 그 속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탄생되었다. 그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캐릭터를 또 잡아야 되고 이제 지금 하는 그 작업이
한국의 이야기 반, 프랑스의 이야기 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그 앞작업 중에서 그 한국의 어떤 그 여인이라든가 한국의 배경이라든가 그걸 갖다 이제 사전 작업을 하고. 아담한 작업실은 창작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다. 수십 대의 미니 자동차와 장난감은 그 안에 있는 소년을 일깨운다. 디지털 시대의 컴퓨터 작업은 필수다. 노년의 만화가는 펜 작업 못지않은 노련함을 보인다. 옛날에는 어떤 그 손맛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를 갖다 다 손으로, 그 시간은 아주 많이 오래 걸렸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오래전에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린 건, 이 그림이 이제 오래전에 그 손으로 직접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솔잎 하나하나를 갖다가 색깔을 다 그 맞춰가지고 명암을 그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채색을 하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한 장을 그릴 때 뭐 며칠씩 걸리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바로 칼라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색깔이 한꺼번에 들어요. 단 1초에 색깔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런 정도로 그 빠른 그림을 그리고 대량의 그림을 그릴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되고요. 나는 내 가슴 속에는 소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의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뭐든지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돼요. 예전에 그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뭐 몰라보게 바뀌었죠. 예를 네. 들어서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만화가였었거든요. 네. 나는 만화가가 꿈입니다 얘기했더니 혼을 낸단 말이죠. 아니 꿈을 얘기하려서 내 꿈이 만화가여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왜 저를 갖다 혼내요? 그럼 거짓말을 하란 말이에요. 내 꿈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꿈이 만화가인데 어떻게 하면은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겠나. 말하자면 미대를 보내야 될 건가? 아니면 글이 있으니까 어떤 뭐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보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데 보내십시오. 예를 들어서 천문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네. 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되고, 또 의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면 또 의학에 관한 재미난 그런 또 이야기를 쓰면 되니까, 네. 그 어떤 거라도 꼭 뭐 이걸 전공을 해서 만화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좋아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어떤 거라도 그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맞고요. 정말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늘 저에 대해서 무지함을 갖다가 뭐 평생을 느끼면서 살고, 책을 봐도 책을 사도 부족하고 참 힘들죠. 지금은 혹시 어떤 작품 구상 중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네. 소년과 병사라는 그 작품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책이 그 먼저 나올 예정이에요. 아, 왜요? 뭐 계약을 그쪽 출판사하고 아, 했으니까요. 프랑스 쪽에서. 네, 네. 예. 뭐 카스터만이라고 한 240년 된 그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 출판사인데, 아. 거기에서 그 책이 나오고, 그러면 프랑스어로. 예, 불어로? 프랑스어로 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또 아, 미국으로 또 이렇게 예. 되겠죠. 한국 만화가 사실은 그 대단히 그동안 그 실력을 축적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세계로부터 어떤 그 만화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그 책을 만들었었는데, 또 우리 국내 작가도 뭐 굉장히 많은 책을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 축적된 실력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이 현재 4,800만인데 4,800만에 비해서 만화 작가라든가 또 지금 대학에서 만화학과를 갖다 전공한 학생들이 한 1,000명, 2,000명씩 그 배출이 되는데, 이 인원들이
그 일을 하고 성장하기에는 우리 시장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세계를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가 66억이니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120배 시장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해외로 그 우리 작품들이 나가서 상당히 또 그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15명 정도를 그 아시아 국가를 먼저 이제 파견을 해서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또 만화 시장에 대해서 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우리가 아시아 만화를 시장을 이제 우리가 또 개척을 해나갈 거고요. 그 후에는 이제 동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또 북유럽이라든가 특히나 그 중동 같은 경우요. 이제 그런 나라를 우리 만화가 적극적으로 그 나가야 되죠. 이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나올 때도 됐고 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세계로 나가자. 특히나 현지화를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죠.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 기억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희망,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독자분들께,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만화는 간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간식을 안 먹는다고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간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요. 마찬가지로 만화가 그렇거든요. 만화를 안 봤다고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냐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화를 보면 생활이 즐거워지고 생활이 재미나지고 또 생활이 따뜻해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만화를 주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만화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만화가 아이들한테도 큰 희망이 될 거고 또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쪽에서 만화를 봐주시면은 아마 만화는 정말 여태까지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친구가 될 겁니다. 정말 이 전 세계 독자들이 우리나라 만화에 열광하는 그 날이 곧 오리라 믿고요. 네. 예. 그런 과정으로 가기까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